놀라운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약간 지금 저도 실제 그림은 처음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약간 주서가 없을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완성이 된 다음에 정식으로 발표하게 될 때에는 좀 더 주서 있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이제 제가 눈에 보이는 대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 1966년도 사인되어 있고 프라브라는 표시 있는데 프라브라고 하는 거는 프레스 엉드레 부통이라고 하는 부통 신부님께서 항상 사인하실 때 쓰셨던 그 이니셜들이에요. FR은 수사님이라는 표시, 그 다음에 A는 엉드레, B는 부통. 그래서 프레스 엉드레 부통의 이니셜 글자 프라브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같은 색, 같은 필체로 1966년이라고 우편에 새겨져 있는데요. 부통신부님께서 한국에 들어오신 거는 정확하게 1966년도가 맞습니다. 그리고 1976년도까지 10년 동안 이 경상북도를 주로 중심으로 활동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그 동안에 1970년하고 1971년 초반 그때만 잠깐 베트남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 외에는 이제 한국에서 작품 활동을 하셨고요. 이 그림의 가장 큰 가치는 안동시를 위해서는 무엇이냐면요. 안동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보존하려는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계신 시잖아요. 보시면은 우리나라 전통 홀례를 올리고 있는 그 풍속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1960년대 이 그림이 그려진 그 당시에 그 사회 상황을 알 수 있는 장면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당시에 3335라는 구호가 있었는데 그거 아세요 혹시? 시작이 3335 3명만 3년 터울로 낳고 35년에 끝내자 3335 운동이라고 있었는데 아이가 1명, 2명, 3명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60년대 우리나라 그 인구 정책에 대한 사회상 모습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는 지금 이 아래쪽에 바구니 하나가 큼직하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부통신부님께서 처음에 이제 결혼식장에 그림, 홀리하는 그림이라는 걸 생각을 하셨을 때 무엇을 떠올렸을까를 생각을 하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결혼식 할 때 그 상징적인 표현을 배로서 표현을 합니다. 하나의 배에 신랑 신부가 타고서 어딘가를 향해서 가는 같은 데를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거를 하나의 배로서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을 부통신부님은 여기서 하나의 바구니로 표현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 하나의 바구니에서 이렇게 피어오르는 꽃이 있는데 여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뒤에 있는 해바라기 형상의 태양을 닮은 해바라기 형상의 꽃이에요. 저 꽃은 해바라기 꽃말이 뭔지 또 생각을 하시면은 일편단심, 영원한 사랑 이런 걸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아마 이제 수사 신부님이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교적인 신앙심은 항상 내재해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십자가가 이 부부의 중간에 가장 중간에 딱 자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색상도 보면은 굉장히 환희와 기쁨에 찬 색상들만 주로 사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때는 부통신부님께서 아마 들어오셔서 거의 첫 번째나 두 번째, 세 번째로 그려진 그림일 확률이 가장 높거든요. 어쩌면 정말 부통신부님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첫 번째 그림일 수도 있는데 이 그림 이후로 그려지는 그림들은 대부분 색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어두워진 그림이 많아요. 그러니까 색상 자체는 부통신부님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색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부통신부님이 한참 무엇인가 문화적인, 그러니까 미술적인 면을 막 접할 그때 그 프랑스에서 야스파라고 하는 화파가 유행을 할 때예요. 이 야스파는 색채 자체에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싣거든요. 그 색채를 보면은 그 사람의 그 당시에 느꼈던 그 기분을 알 수가 있는데 초반에는 한국에 들어오셔서 굉장히 들떠 있으셨을 거예요. 한국에서 이제 무엇을 할까 막 이런저런 그런 기쁨에 많이 사 드셨을 텐데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좀 힘드셨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그림 이후의 그림들은 색감도 조금씩 더 어두워지고 있어서 약간 안타까운 그런 면을 좀 느끼게 되는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 요 그림 안에서는 그런 면보다는 정말 신랑과 신부를 축복을 해주듯이 그렇게 환희에 찬 그런 색감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셨고요. 그리고 사람들 얼굴 표정 보면은 서양인이 바라다 보는 우리 한국 사람 눈
눈이나 눈썹이나 남자는 굉장히 이렇게 쫙 올라가 있고 여자 같은 경우는 눈썹도 얇으면서 약간 눈꼬리가 다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우리 동양 사람들 보면 눈꼬리가 항상 이렇게 올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는 굉장히 건강하고 좀 반듯하게 생겼 있잖아요. 여자는 약간 쑥스러워하는 표정으로 이제 신랑을 바라보고 있고요. 근데 또 잡고 있는 손을 보면은 남자의 손 딱 강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랑으로서 아내를 감싸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선 자체도 이 부통신부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마치 동양화에서 난 칠 때 그렇게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시는 것처럼 일획을 이렇게 주로 많이 사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을 세미라 같은 거 그릴 때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에 쫙쫙쫙 시원하게. 그 손도 지금 한 번에 딱 형태를 잡으시고 오툴도 한 번에 형태를 잡으시고 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일획을 주로 사용한 이 표현 기법을 보면은 그 마음 자체는 또 한편으로 좀 많이 바꾸셨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정말 해야 될 일은 엄청 많은데 그 많은 일을 하시기에는 마음이 많이 바빠지셔서 이 일획 기법을 많이 사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프랑스에서 부통신부님 자료를 접했을 때 그 안에서 바라다 본 거는 굉장히 섬세하고 꼼꼼한 그런 작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딱 비교해 봤을 때 부통신부님이 굉장히 좀 마음이 바쁘셨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이 앞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카톨릭에서 성화 그림 안에 어떤 순수라든지 순결함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상징하는 그림으로, 그러니까 꽃으로 백합꽃을 많이 그려놨는데 이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특히나 또 결혼식 같은 거 할 때 그 유차리스라고 하는 꽃이 부케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유차리스라고 하는 꽃입니다. 여기 꽃. 백합이 아니구나. 저도 처음에 백합인 줄 알았어요. 근데 유차리스라는 꽃을 또 누가 찾아보셨는데 딱 맞더라고요. 성상이. 근데 백합 일종이에요. 백합과예요. 꽃이.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진행하면은 조금 더 이제 두서 있게 더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